여러분들의 어휘력을 100배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핵심 어원 연상법, 어휘의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주는 명품 특강, 영포자 명품 영단어 시간 3번째 강좌입니다. 이 강의에서는 기초 단어로 중급 어휘, 고급 어휘까지 여러분들의 롱텀 메모리를 완벽하게 작동을 시켜드리겠습니다. 명품 단어 암기 3계명이죠. 항상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단어를 설명할 때 항상 기본 의미, 중심 의미를 설명을 해드리죠.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그럼 기본 의미를 이해를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다이어는 아주 쉽게 습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동의어까지 암기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어휘학습 방법이라고 보겠습니다. 원어민들은 영영사전을 보기 때문에 동의어를 자연스럽게 습득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영영사전을 볼 시간도 없고 또 영영사전을 보는 게 어렵잖아요. 선생님이 다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항상 학생들이 단어 암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데요.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IQ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단어 암기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선생님이 속 시원하게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귀에 쏙쏙 들어오고 머리에 콕콕 집어넣어주는 영포자 영단어. 오늘의 대표 영단어는 바로 컴플리먼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이 단어는요, 여기서는 PLI가 있고 여기는 PLE가 있잖아요. PLI 그러면 칭찬하다가 되고요. PLE 그러면 보충하다가 되는 겁니다. 이것의 특급 비밀을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요, 중요한 PLE, PLI는 다 feel, complete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여기 역시 PLE가 들어가 있죠. 필수 동의어, 엄청나게 중요하고 시험 문제에 엄청나게 많이 나왔던 칭찬하는 단어와 필수 동의어, 보충하는 단어들이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에 엄청나게 많이 나왔던 표현이에요. 오늘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마법의 어근이죠. PLE, PLEN, PLI 이게 다 뭡니까? feel이에요. feel. 그러니까 이것의 영어식 사고방식은 뭐냐면 이겁니다. 여러분들 feel이라는 게 뭐예요? 채우다, 가득 채우는 개념이 되겠죠? 근데 이 표현을 우리가 비유적인 의미로 쓰이면 만족시키고 충족시키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fulfill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fill도 가득 채우는 거고 full도 가득 차 있다라는 개념이죠. 이게 누구누구의 기대를 충족시킨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럼 누구누구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일을 이행하고 수행하고 달성을 해야 되겠죠. 이게 바로 영어식 사고방식입니다. 바로 이 complete이라는 표현이 뭡니까? 어떤 일을 완수하다, 달성하다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feel이라는 단어와 plan이라는 단어가 PLE가 똑같은 의미라는 것을 여기에서 바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커피를 리필해 주세요. 리필을 replenish라고 하는 겁니다. 이 단어와 이 단어가 동의어니까 이 re라는 접두는 뭐예요? again, 다시를 의미하는 표현이죠. 이 두 단어를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이 어근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이미지화돼서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단어는요, 이런 다양한 단어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여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단어도 있고 이디엄도 있고요. 매우 쉬운 단어까지 다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원어민의 암기법인 영어식 사고방식을 도입을 하기 때문에 아주 쉽고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돼서 오랫동안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영어의 고수로 만들어주는 시노님이죠. 오늘은 이 칭찬하는 단어에 대해서 완벽하게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오늘은 이 10단어를 암기를 시켜드릴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이 어휘를 암기할 때 조급해 하지 마시고요. 무조건 그냥 달달달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달달달 암기하려면 적어도 수십 번 또는 막 100번 정도까지 반복이 되셔야 돼요. 그럴 시간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항상 머리를 써서 단어를 암기를 하셔야 돼요. 칭찬하다의 의미를 갖는 단어들은 과연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 원어민들이 과연 어떤 개념으로 칭찬하다라는 단어를 만들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어휘력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입니다. 컴플리먼이라는 단어죠. 여러분들이 컴플리먼이라는 단어에서 come이라는 접두어는 강조의 의미로 쓰이고요. PLI라는 표현은 뭐냐면 feel, fulfill, 뭔가를 완전히 이행하고 수행하는 개념이에요. 강조죠. 완전히 뭐 했다? 이행했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것을 끝마치고 완수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complete라는 단어는 어원 자체가 바로 complete예요. 끝마치다. 뭔가를 완수했다라는 개념이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임무를 부여했어요.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이 임무를 완전히 잘 수행하고 완수를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임무를 부여한 사람은 임무를 맡은 사람, 수행한 사람은 뭐 하겠습니까? 당연히 칭찬하겠죠. 이런 개념에서 이 컴플리먼이라는 표현이 바로 칭찬하다의 의미로 쓰게 됐던 것입니다. 예문을 보시면은요, 그 여자는 이 take A as B 구문이죠. 여러분들 take A as B 구문은 A를 B로 생각하다, A를 B로 이해하다가 되겠습니다. 근데 take A for B 그러면 A를 B로 오인하다라는 얘기예요. 이 앞에 여러분들이 miss라는 단어를 써도 상관이 없어요. mistake A for B도 같은 의미가 됩니다. 두 번째 예문을 보시면 컴플리먼트의 형용사꼴이 되겠죠. 그 여자는 그의 작품에 대해서 극찬했다라는 얘기죠. 엄청나게 칭찬을 했다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예문을 보시면 우리는 말이에요. 쿠폰을 첨부했다라는 얘기죠. 쿠폰을 첨부했는데 어떤 쿠폰이냐면 complimentary result입니다. complimentary result라는 표현이 무료 디저트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무료 디저트 쿠폰이 되겠죠. 금방 칭찬하도록 암기했던 단어인데 왜 갑자기 무료의 의미로 쓰일까? 근데 무료라는 게 뭐예요? 바로 for free, 공짜로라는 얘기죠. for nothing, 공짜로라는 얘기죠. 이것이 왜 무료가 되는가를 보세요, 여러분들. 연상법으로 암기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유치원에서요, 착한 일을 한 아이가 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이 아이를 칭찬하기 위해서 뭐예요? 사탕을 무료로 주죠. 무료로 준다는 얘기죠. 이런 개념에서 이 컴플리멘터리라는 표현이 바로 무료의 의미로 활용되게 됐던 것입니다. 두 번째 단어입니다. commend라는 단어입니다. commend. 여러분들은 이 commend라는 칭찬하는 단어보다는 commend라는 명령하는 단어를 먼저 여러분들이 암기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commend가 명령하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commend라는 단어가 왜 명령하다 의미로 쓰이느냐면 여러분들이 mand라는 단어는, 이 mand라는 단어는 man's hand의 개념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man's hand의 개념에서 나오는 것인데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이 m이라는 단어와 이 and라는 표현이 바로 man으로 바뀐 겁니다. 인간의 손을 의미하는 말인데요. 단어는 거의 중세 고대 때 탄생된 단어들이죠. 그때는 항상 귀족과 노예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귀족이 뭐를 한다는 얘기예요? 노예의 손에 어떤 임무를 주겠죠? 임무를 준다는 게 뭡니까? 바로 명령하는 개념이에요. 임무를 맡기는 개념이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이 개념에서 커맨드는 명령하다 또는 뭔가를 맡기다, 임무를 맡기다 의미로 쓰이는데 요 A를 백 포메이션으로 2로 이렇게 바꾼 겁니다. 2로 바꿔가지고 어떤 의미로 활용되는가 보세요. 임무를 완전히 수행한 상대방을 뭐하다? 칭찬하는 개념으로 이 스펠링 철자만 A를 2로 바꿔서 칭찬하다라는 단어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 과정만 이해하시면 지금 선생님이 말한 이 단어가 탄생된 배경만 이해하시면 절대 까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 귀족과 노예의 개념에서 탄생된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예문을 보시면은요, 그 여자는 뭡니까? 칭찬을 받았다라는 얘기죠. 뭐에 대해서? 그 여자가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그거를 잘 처리를 했기 때문에 칭찬을 받았다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단어죠. praise라는 단어가 가장 쉬운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이 praise라는 단어는 바로 이 prize라는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prize의 의미가 뭡니까? 상. 형용사로 쓰면 상을 받을 만한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상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뭐요? 칭찬하다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백 포메이션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강의하다가 이제 백 포메이션이라는 단어를 이 표현을 많이 쓸 겁니다. 폼이라는 게 뭐예요? 만들다라는 얘기죠? 이 백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바로 again, 다시, 새롭게라는 개념이에요. 어느, 새롭게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단어를 새롭게 다시 만드는데 이 백 포메이션을 하는 방식은 뭐냐면 철자를 빼거나 어떤 철자를 하나 집어넣거나 또는 철자의 순서를 바꾸거나 이런 형식으로 해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원어민의 어휘 만드는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 포메이션이라는 얘기 뜻을 잘 이해를 해 두셔야 돼요. 됐죠, 여러분들? 보세요. 이 프레이즈라는 단어는 프라이즈의 백 포메이션이 되는 겁니다. 단어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형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됐죠? 예문을 보시면은요, 어떤 사람을 칭찬하는데 어떻게 칭찬해요, 여러분들? 하늘까지 아주 엄청나게 하늘이 높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아주 엄청나게 남을 극찬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to the sky라는 말을 쓰면은요. 네 번째 단어죠. speak well of는 뭐 너무나 쉬운 표현이죠. 누구누구에 대해서 잘 말한다라는 건 뭡니까? 칭찬하는 개념이고요. 만약에 well 대신에 이를 썼다 그러면 뭡니까? 나쁘게 말하다니까 이거는 뭐요? 헐뜯다. 비난하다가 되겠죠? speak ill of는 헐뜯다 또는 비난하다가 되는 겁니다. 예문을 보시면 만약에 당신이 누군가가 사람들이 너를 잘 생각하다라는 얘기가 뭐요? 칭찬하다가 되겠죠? 다른 사람들이 너를 칭찬하기를 원한다면 다시 말해서 네가 칭찬받기를 원한다면 너 자신을 절대로 뭐하지 말아라. 칭찬하지 말아라 라는 표현이죠. 예, 서양 속담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표현입니다. speak highly of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 highly라는 단어는 뭐요? 매우를 의미하는 표현이죠. 여기에는 이 well이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누구누구에 대해서 매우 잘 얘기하다니까 뭐요? 극찬하다가 되는 겁니다. 예문을 보겠습니다. 그 경영진은 뭐를 했다? 너의 근면을 극찬을 했다는 얘기죠. 근데 근면이라는 단어에는 industry라는 단어와 assiduity라는 단어도 같이 암기를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칭찬하다입니다. admire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단어는 신화에서 나온 단어예요. 신화에서 나온 단어인데 보세요. ad는 전치사 to를 의미하는 표현이고요. 이 mire이라는 표현은 바로 mirror, 거울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신화 속에 나오는 미모의 요정이 거울을 보고 거울 쪽을 봤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보고 놀란 겁니다.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자신의 모습을 칭찬하다, 칭송하다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모습을 보고 감탄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공주병 요정인가 보죠. 나는 말이에요. 당신의 열정에 인수제즘이라는 표현이 열정이죠. 열정이라는 단어도 동의어시 문제 잘 많이 나왔습니다. zeal, passion, ardor 여기까지 암기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로 당신의 열정을 뭐한다? 칭찬한다, 칭송한다, 존경한다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익스토리라는 단어죠. 여러분 이 단어는 아주 간단한 단어입니다. 학생들이 매우 어려워하는 표현인데요. 여러분 익스라는 단어는 아웃의 개념이죠. 아웃. 모든 영어의 접도는 강조의 의미로 쓰인다라고 그랬죠. 근데 익스라는 표현이 어떤 정상적인 기준선을 넘어갔다라는 얘기, 아웃했다라는 얘기는 과도하고 추가됐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익세스라는 단어가 뭐예요? 과도, 추가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엄청나게라는 표현이죠. 그럼 톨이라는 단어는 어머니 바로 이 톨의 개념에서 나온 거예요. 톨의 의미가 뭡니까? 키가 큰, 높은의 의미로 쓰이는 단어죠. 바로 raise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올린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보세요. 어떤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높게 치켜 올린다라는 얘기죠. 높게, 엄청 높게 치켜 올린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치켜 올린다라는 말이 뭐예요? 다시 말해서 극찬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단어 아주 쉬운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왜 이런 의미로 쓰이는가만 이해하시면 아주 간단한 단어입니다. 예문을 보겠습니다.
의사는 말이에요. 의사는 이 virtue를 매우 극찬하고 있다라고 그랬죠? 이 virtue라는 단어는 바로 미덕을 의미하는 말인데 어떤 미덕이냐? 미덕 또는 장점의 의미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미덕 또는 장점, 메리트의 의미로 쓰이는 단어요. 메리트의 의미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지방을 더 적게 먹는 것이죠. 더 적게 먹는 것의 장점을 뭐요? 아주 극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8번째 극찬하다입니다. exalt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ex는 강조, 엄청나게, 과도, 초과를 의미한다라고 그랬죠? 여기서 매우 중요한 어근인 ALT라는 어근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ALT라는 어근을. ALT는 바로 하이를 의미하는 표현인데요. 보세요, 여러분들. altitude라는 단어가 뭡니까? 고도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바로 하이트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어근을 하나 제가 선생님이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여러분들 ALT라는 단어는요. ULT라는 단어랑 같이 요거의 기본적인 의미가 바로 grow up입니다. 이렇게 성장하다, 자라난다라는 얘기예요. 자라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adult라는 단어가 뭐예요? adult. 어른을 의미하는 말이죠. 어른을 순수한 영어로 grown up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완전히 다 자라났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ALT라는 단어와 ULT라는 단어가 grow up이라는 거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죠? 두 번째 영어식 사고방식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그럼 이런 단어들은 또 other, change의 의미로 써요. other, change. other이라는 게 뭡니까? 다른. change는 뭐예요? 변한다라는 개념이죠. 변한다라는 개념이죠. 여러분들 보세요. 아이에서 어른으로 자라나면 뭐예요? 변하죠. 그래서 이 ALT라는 표현이 바로 change, other의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alter라는 단어가 뭡니까? alter. 바로 change, 변경하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개념이에요. 세 번째 개념. 영어식 사고방식입니다. 이 ALT의 세 번째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아이에서 어른으로 자라면 뭐예요? 키가 크죠? 키가 더 크죠? 그래서 이 표현이 바로 또 하이의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이 영어식 사고방식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ALT나 ULT의 의미가 뭐다? grow, 자라난다, 성장하는 개념이죠. 자라나면 뭐예요? 변한다. other, change의 개념이라고 그랬죠. 키가 크면 뭐예요? high, 높은 곳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altitude라는 단어가 바로 고도의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어근입니다, 여러분들. 꼭 암기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exalt의 의미는 누구누구의 행동에 대해서 뭐예요? alt가 높다라고 그랬죠. 높게 치켜 올린다라는 개념이에요. 이해되었습니까? 그럼 이 단어가 그래서 극찬하다의 의미로 활용이 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예문을 보시면은요, 그 연극 비평가는 그 젊은 배우를 뭐 했다? 극찬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어디까지? To the sky. 하늘까지만, 끝까지. 하늘 높이. 엄청나게 칭찬하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9번째죠. 여러분들 loud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upload라는 단어의 back formation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upload라는 단어부터 암기해 두셔야 되는데요. 보세요. AP라는 접두어는 AD, 전치사 to를 의미하는 말이죠. 그럼 뒤에 사람이 나오면 누구누구에게, 누구누구를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 플로드라는 단어에서 PLA라는 단어를 아셔야 됩니다. PLA라는 단어는 이 palm이라는 단어의 back formation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palm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손바닥이에요. 생기초형 단어죠. 생기초형 단어죠. 생기초형 단어인 palm이라는 단어를 먼저 암기를 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플로드라는 단어에서는 이 M을 빼고 A하고 L을 어떻게 해요? 바꿔놓은 거예요. A하고 L을 바꿔놓은 거라고 그랬죠? 아까 좀 전에 선생님이 단어를 새롭게 만드는 back formation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죠. 그게 바로 이겁니다. 손바닥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손바닥을 치는 개념이에요. 업로드라는 표현이. 이게 손바닥을 친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상대방에게 박수를 보내다. 박수 갈채를 보내다. 박수 갈채를 보내는 겁니다. 환호를 하는 개념이죠. 갑자기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이 왔어요. 그럼 뭐, 막 박수를 막 치는 겁니다. 업로드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결국 뭐 환호를 보내다.
갈채를 보내다. 칭찬의 개념이 기본적으로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load라는 단어는 뭐요? APP를 빼고 뺀 백포메이션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 표현이 누구누구에게 손뼉을 치며 박수갈채를 보낸다라는 얘기는 뭐요? 칭찬하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어 시험 문제 또 많이 나왔던 이 프로딧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프로딧. 이게 뭐요? 박수, 갈채, 칭찬이 되는 거예요. 프로딧이라는 표현이. 이거는 이걸 갖고 만들어낸 것이죠.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 뭐요? IT만 이렇게 추가를 시킨 겁니다. 역시 백포메이션의 방식이라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여러분들? 지금 이거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한 번 암기하면 절대로 까먹질 않습니다. 예문을 보시면은요, 이러이러한 시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시기냐면, 사람들이 아이들을 칭찬하는 시기도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아이들입니까? 워킹 머더입니다. 직장 일하는 엄마들의 아이들을 칭찬한답니다. 칭찬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더 엄마가 없고 더 독립적이라는 얘기예요. 더 학문적으로 동기부여를 받고, 그리고 또 뭡니까? 더 야망이 있다는 얘기죠. ambitious라는 단어는 야망이 있는 이유로 인해서, 야망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하는 엄마들의 자녀들을 칭찬하는 시기가 있다가 된 시대입니다. 라고 번역을 하시면 됩니다. 10번째 단어죠. turn up the sum이죠. 근데 이 sum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엄지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엄지척을 하고 있죠? 엄지척.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엄지척. 엄지척. 그러니까 이 엄지를 위로 올리는 거예요. turn up. 방향을 틀어서 위로 올리는 개념이죠. 기본 의미가 뭡니까? 엄지를 위로 올려서 다시 엄지척화해서 만족의 뜻을 나타내는 개념이에요. 따봉, 따봉 이런 얘기죠. 만족의 뜻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칭찬하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업이라는 단어가 down이라는 단어로 바뀌면 방향을 아래로 한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거죠. 이렇게 아래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엄지를 아래로 한다는 얘기는 불만의 뜻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 이거 별거야, 그거 별거야. 다시 말해서 뭐요? 누구누구를 헐뜯다라는 얘기죠. 사람을 보고 뭐요? 이렇게 하면은 상대방을 비난하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헐뜯는 개념이 되겠죠. turn down the sun. 뭐다? 불만의 뜻을 나타내다. 또는 뭐야? 헐뜯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영어의 고수로 만들어주는 두 번째 시노님 시간입니다. 보충하는 단어가 되겠죠. 보충하다. 컴플리먼트부터 replenish까지 다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항상 단어를 암기를 하실 때는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요. 보충하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의 특징을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이렇게 그려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다 선생님 강의를 들은 다음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생각할 수는 없는 거니까. 첫 번째, 컴플리먼트라는 단어입니다. PLE가 뭐예요? common 강조를 의미하는 말이고, PLE가 가득 채우는 단어라고 그랬죠? 가득 채우는 겁니다. 근데 언제 가득 채우는 겁니까, 여러분들? 가득 채우는 이유는 뭐예요? 불완전한 양이 있을 때, 그걸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부족 부분을 채우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 컴플리먼트라는 표현이 보충하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표현이 문법용어로 쓰이면 뭐가 돼요, 여러분들? 보어가 되는 겁니다, 보어. 이해되셨죠? 첫 번째 예문을 보시면 그 팀은 선수가 필요한데 어떤 선수가 필요한 겁니까? 서로 each other, 서로를 보충해 줄 수 있는, 보완을 해 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보세요. I'm angry라는 문장에서 이 angry라는 것은 뭐다? 컴플리먼트가 된다는 얘기죠. 보어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문이죠. make up for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make up이라는 단어에서 이 up이라는 단어가 바로 강조를 의미한다라고 그랬죠. 강조, 완전히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eat up이라는 표현이 있거나 burn up이라는 단어가 나왔다. 여러분들 eat이라는 게 먹다라는 얘기죠. 뭐 위로 올라가면서 먹는 게 아니라 아주 배가 고파서 앞에 있는 음식을 완전히 샥샥 다 먹어버린 거예요. 대걸스럽게 먹다가 되는 겁니다. 이 번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태우다죠. 태우긴 태우는데 번업하다라는 얘기는 완전히 태워버리는 거예요. 업의 기본적인 의미에는 뭐다? 강조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메이크업이라는 게
완전하게 하다, 완전하게 만드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근데 메이크업이라는 단어가 왜 화장하다의 의미로 쓰일까요? 보세요. 자기 모습이 불완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부충을 해주는 거죠. 부충을. 그게 바로 화장하다가 됐던 것입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불완전한 것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부족분을 부충하다, 손실분을 부충하다, 부상하다, 부충하다 의미로 쓰이는 메이크업 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예문을 보시면 잃어버린 아이를, 잃어버린 자식을 부충해 줄 수 있는 건 없다. 대신해 줄 수 있는 건 없다. 보완해 줄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단어입니다. 두 번째 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말해요. 타이긴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죠. 뭐를? 적당한 양의 뭐를? 단백질을 섭취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에너지의 손실, 소모된 체력을 뭐 하기 위해서? 보충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compensate for이라는 단어입니다. 동의어죠. 근데 com이라는 단어는 뭐다? same, 똑같다라는 개념이에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제 pence라는 단어가 바로 way, 저울로 된다라는 개념이라고 그랬죠. 저울로 되다라고 그랬죠. 보세요, 여러분들. expense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expense. dispense라는 단어가 있죠. dispense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pence라는 단어 자체가 바로 이런 저울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expense라는 단어는 뭐냐면 저울로 재서 누가 나한테 돼지를 팔러 왔어요. 돼지를. 그럼 가격을 그냥 이렇게 보고 줄 수는 없는 것이죠. 저울로 무게를 재서 돈을 지불한다라는 개념에서 비용이 되는 것이고요. dispense라는 단어에서 dis는 away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away를. 적당한 양을 무게로 재서 뭐요? away, 준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dispense라는 표현이 분배하다 또는 나눠주다의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그럼 compensate의 개념은 무엇이냐면 저울로 재서 똑같은 무게를 만들다라는 개념에서 나온 단어예요. compensate이라는 단어가 저울로 재서 양쪽 무게를 똑같이 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100kg입니다. 그럼 여기 70kg예요. 그럼 저울이 이렇게 기울겠죠. 그럼 여기다가 저울로 재서 똑같은 무게를 만들어야 돼요. 그럼 여기다 30kg를 뭐로 해야 됩니까? 부충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울로 재서 양쪽 무게를 같게 하다. 그래서 무게가 적은 쪽의 양을 부충하는 단어가 바로 compensate for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보충하다, 뭐 손실 등을 부충하면 보상하다, 노동의 대가를 보상을 해주면 보수나 급료를 지불하다 의미로 쓰이는 표현이 compensate for이라는 단어입니다. 예문을 보시면은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는가 보죠. 이것을 보충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보상해 줄 수 있는 것은 없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예문을 보시면은요, 그 여자의 변호사가 말하기를 그 여자는 보상을 받아야만 한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뭐에 대해서요? 그가 겪은 고통에 대해서 보상금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문을 보시면은요, 근면이 때로는 여러분들의 능력 부족을 능력 부족을 보충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 예문이죠. 노동자들에게 그들이 일한 대가를 뭐하다? 지불하다가 되는 겁니다. compensate이라는 표현은. 그 다음에 replenish라는 동의어죠. 역시 부충하는 단어라고 그랬죠. re는 뭐다? again. 다시를 의미하는 말이고, pl는 뭐다? fill을 의미하는 말이죠. 부족한 양을 다시 가득 채우다. 원래처럼 다시 채우다. 부충하다의 의미로 쓰이는 표현입니다. 예문을 보시면은요, 여러분들의 몸은 휴식을 필요로 한다는 얘기죠. 그래야지만이 뭐예요, 여러분들? 힘을 보충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힘입니까? 당신으로 하여금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로부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힘을 보충하기 위해서 휴식을 필요로 한다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보충하는 단어죠. 여러분들 탑업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탑업. 여러분들 여기 잔을 보면은요, 잔을 보면 지금 이 와인의 양이 이 정도밖에 안 되죠. 위로 위로 다시 채운다는 얘기예요. 부족한 양만큼을 가득 채우는 것이 바로 탑업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위로 더 채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단어의 의미는 바로 가득 채우다 또는 보충하다, 양을 늘리다 의미로 쓰이는 탑업이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문을 보시면은요, 자동차에 뭔가를 탑업하거라 이런 얘기죠. 뭐를? 오일을 가득 채우라는 얘기예요. 당신이 뭐 하기 전에 셋업라는 표현은 출발하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출발하기 전에 차의 기름을 가득 채워라. 두 번째 예문을 보시면 그 여자는 rely on이라는 표현에 의지한다는 얘기죠. 팁에 의존을 해서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들의 임금을, 이때 임금이 부족한가 보죠? 이 월급으로는 한 달을 살 수가 없는가 봐요. 그래서 팁에 의존해서 그 여자의 임금을 탑업한다는 얘기는 보충한다가 되겠습니다. 어휘학습의 이노베이션은 바로 핵심 어원 연상법입니다. 선생님과 함께 단어의 기본 의미를 이해를 하시고 다이어를 습득을 하시고 동의어를 습득을 하면 여러분들은 한 몇 개월 정도, 한 5, 6개월에서 1년 정도 공부를 하시면은요, 누구보다 어휘력의 강자가 돼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완전 공짜인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또 지인 공유까지 해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네이버이 아니라 never.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요. 자신감을 갖고 존버하셔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